실물 자산의 현장과 자본시장의 매크로를 동시에 분석합니다. 건축사이자 기술사, 부동산 개발 석사가 전하는 투자 인사이트, 빌드랩 아카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건요,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물류센터, 바로 이 화성동탑 물류센터를 통해서 현대의 초대형 건축물이 어떻게 산업 전체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한번 보세요. 14만 평.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축구장 65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면적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크다 이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공간인 거죠. 바로 여기서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일반적인 창고잖아요. 이거랑 비교해보면 동탑 물류센터는 그냥 10배 더 큰 창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뭐랄까, 창고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물류기계에 가깝습니다. 네, 이 거대한 물류기계는요, 사실상 건물 안에 도시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 넣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걸 메가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건데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 구조를 보면 건물 안에 도시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죠. 자, 한번 보세요. 이 거대한 램프는 건물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도로 역할을 하고요. 저기 별도의 사무허브는 일종의 행정타운처럼 기능합니다. 여러 층에서 동시에 트럭이 드나드는 모습은, 와, 이건 마치 여러 개의 창고를 겹겹이 쌓아 올린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창고, 물류, 행정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아주 정교하게 얽혀서 돌아가도록 설계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유기체를 움직이는 데는요, 아주 미세한 디테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설계도 위에 그어진 1mm가 어떻게 수백만 달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그 이익의 물리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물류는 부피가 아니라 속도다. 이게 바로 핵심 철학의 대전환이에요. 얼마나 많이 쌓아두느냐의 게임에서 얼마나 빨리 내보내느냐의 게임으로 판이 완전히 바뀐 거죠. 바로 이 설계가 그 철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트럭 한 대가 단 1초라도 덜 지체하도록, 램프의 경사도, 커브를 도는 회전 반경, 하역장의 높이까지 정말 모든 것이 밀리미터 단위로 최적화된 거예요. 이건 건축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흐름의 물리학을 설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설계 단계에서 만들어낸 1m, 아니 1도의 차이가 수십 년 동안 운영될 이 건물의 마진을 결정한다는 것. 매일 수백 대의 트럭이 아끼는 그 몇 초가 모여서 결국엔 엄청난 운영 비용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재무 레버리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엄청난 규모와 정밀함을 갖춘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든 그 돈의 흐름, 즉 금융구조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것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런 거대 프로젝트의 가장 큰 난제는 결국 이 엄청난 리스크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그 해답이 바로 이 파트너십 모델에 있었습니다. 돈을 대는 투자자,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자산운용사, 그리고 실제로 이 공간을 사용하는 운영사, 이 셋이 단순히 계약관계로 얽힌 게 아니라 리스크와 가치를 함께 융합하는 일종의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운명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핵심 금융 기둥이 완벽하게 균형을 맞춰야만 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그 균형의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세 기둥이 뭐냐면요. 첫째는 이 시설을 짓는 데 들어가는 초기 개발 비용, 둘째는 자금을 조달하는 데 드는 금융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임차인들로부터 벌어들일 임대 수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아슬아슬할 정도로 완벽한 균형을 이뤄야만 프로젝트가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삐끗하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돈의 흐름을 봤고요. 이제는 운영의 흐름으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이런 메가센터는 그냥 여러 조각들을 합쳐놓은 퍼즐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프로젝트의 자산관리 책임자가 남긴 이 말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초대형 센터 개발은 개별 의사결정의 합이 아닌 전체 시스템의 설계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좋은 말 같기도 한데. 자, 만약에 프로젝트 관리, 시설 관리, 임대 전략이 이 퍼즐 조각들처럼 다 제각각 따로 논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임대팀은 계약 따내려고 저희가 냉동시설까지 다 해드릴게요 약속했는데 막상 시설관리팀은 그거 기술적으로 어려운데요 하고 프로젝트팀은 예산 초과입니다 해버리는 거죠. 이런 엇박자가 바로 운영 마찰이고요. 이게 쌓이면 결국 자산 전체의 가치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바로 이거예요. 자산관리자가 중앙에서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계획부터 시공, 임대, 유지 보수까지 모든 기능들이 이 맞물려 돌아가는 기어들처럼 완벽하게 동기화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통합관리 모델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교훈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대한 자산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30년의 관점입니다. 이 차트가 우리가 흔히 아는 착각을 아주 명쾌하게 깨줍니다. 보세요. 건물을 짓는 개발 단계에 한 3년 걸리는 이 과정은요. 이 건물의 전체 생애 주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고작 10%에 불과해요. 그럼 나머지 90%는요. 앞으로 30년 이상 이어질 운영과 유지 보수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게임은 건물이 완성된 후에 시작되는 거죠. 결국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진짜 목표는 건물을 짠하고 완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될 운영 효율성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개발자는 벽돌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운영자처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철학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14만 평의 건물을 짓는 것은 단순한 공간 창출이 아닌 산업의 흐름을 설계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이미지가 바로 그 흐름이 무엇인지를 정말 멋지게 보여주네요. 멈춰있는 건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유기체, 바로 이것이 동탄메가 물류센터의 본질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물류산업처럼 그 산업의 핵심이 거대한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흐름의 설계에 있는 분야가 또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 같은 곳들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산업이 생각나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조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